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치호 아시아경제TV 논설위원과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치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자금 청구법 면제 적용 면제라는 그 이슈입니다. 미국 의회 법안이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각 주의 자금 송금법을 적용하는 것을 면제시켜주겠다는 거죠.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금에 관한 상당한 어려운 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해서 자금 송금법을 적용을 면제시켜주겠다라는 건데요.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등록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현재 민주공화 양당에서 모두 지지를 얻고 있어서 이 제출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작년에 에모 의원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법안을 제출한 것과 비슷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미국은 적극적인 혁신의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의회가 직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 당이나 각자 의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 당과 각 의원들 개개인이 나서는 건데 같이 합의한 법안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를 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자금 송금법 면제 적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마찬가지로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별로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안을 와이오밍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암호화폐의 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소비자산, 디지털 증권, 그리고 암호화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현재 정의를 해서 자산은 무형 개인 자산으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와이오밍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제정한 규정 안에서 은행들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현재 준비된 절차대로 시행을 할 경우 와이오밍주에서는 7월 1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이면 바로 하반기인데요.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은행들이 주 의원에게 60일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시작하면 되게끔 하게 돼 있는데요. 주식과 연계된 블록체인 토큰 발행도 허용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 당 자체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혁신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이슈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현재 미국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특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 환경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이슈 중에 뉴욕주에서는 맨하탄 한복판에다가 블록체인 센터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각 주, 연방의회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서 부러운 점이 있어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설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8개국에 그러니까 8개 나라에 진출한다는 현재 바이낸스의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몰타와 싱가포르는 확정됐다고 바이낸스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몰타, 싱가포르, 리히텐슈타인,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버뮤다 같은 데 진출한다고 더 블록이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바이낸스에서는 현재 싱가포르와 몰타는 진출을 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고려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령 저지에서는 법정 통화로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파운드화나 유로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바이낸스가 진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거래소들도 좀 긴장을 해서 제대로 된 거래 서비스를 특히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자산 유동화는 STO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인원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자산 유동화를 위한 STO는 그 STO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권과 블록체인이 결합은 고민이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를 위한 증권 시스템이 자산 유동화가 아니라 증권 시스템 자체를 블록체인화 시키는 방법으로 STO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장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지, ICO나 이런 걸 위해서 STO를 대안으로 만드는 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토큰의 증권화가 의미 있는 혁신의 조건이 되는 그 부분이다라는 것을 현재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혁신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발행 수수료를 감소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경을 극복해야 되고, 세 번째로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게 제고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해서 계약 이행 효율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었는데요. 발행 수수료 감소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수수료가 당연히 줄어들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국경의 극복은 어차피 그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거고요. 투명성 제고는 현재 프로젝트들이 투명성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성도 당연히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계약을 이행한 것에 대한 것이니까, 계약 이행 약속은 당연히 지키는 거니까 그런 점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게 현재 그 보고서의 내용인데, 이 보고서의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 잠깐 보면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도 없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방 상황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